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광주 계속된 이제 분양 소식들이 있는데 예전에 좀 밀리기로 했었던 것들이 이제 다시 스케줄이 나와가지고 돌아가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두산 위브죠. 두산 위브를 내가 그 전에 방송했던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산 위브 광주 센트럴 파크입니다. 센트럴 파크.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자연생활 프리미엄에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조금 시내 중심부 이쪽은 아니니까 경기 광주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아직도 남아도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외곽 지역으로 해서 이제 계속 뭐 오포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탐벌도 마찬가지고 해서 계속 생기게 되고요. 송정까지 이제 생기게 되니까 경기 광주가 옛날에는 그냥 그 조금 했었죠. 여기 시내 이마트도 없었어 옛날엔요. 그랬었는데 저 이제 서울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이마트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마트 생겼다 그래서 웬일 막 그랬었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것도 생긴 지 꽤 됐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경기 광주 여기 구시가 단지가 아니라 외곽 쪽으로 해서 약간의 한 11시 방면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교육 중심으로 해서 경기 광주가 이게 항상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 그 시내 쪽이랑 그렇게 멀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위브 브랜드가 들어갑니다. 위브 예전에 뭐 오포 뭐 센트리체 이런 데에서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더샵 그리고 뭐 자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들어갔었었죠. 이제 두산도 이제 요번에 들어가고 SK도 SK건설 이제 에코플랜트로 바뀌기 전에 건설 쪽이랑 해서 한번 붙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500세대 뭐 600, 700세대 정도는 우리 그런 데는 안 들어가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이제 요즘은 대기업도 많이 들어가죠. 주택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도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사업 개요 조감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같은 케이스는 전형적으로 이제 뭐 V자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쪽으로 해서 조망이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요쪽으로도 조망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요 아파트 사이로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조망은 이제 뒷동이죠. 뒷동인데 이제 요만큼 사이 요 정도 각도로 해가지고 조금 좁은 각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조망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V자형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니은자형 아파트라는 게 조금 특이하죠. 니은자형. 여기서는 아마 아파트가 이렇게 거의 서양 쪽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동이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막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앞동보다는 뒷동이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정도 센스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센스가 있었으면은 어차피 다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파트랑 여기 있는 그 단지 내 시설이랑 해서 요거 두 개가 서로 입지를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요렇게 그러면 좀 더 가운데가 확보가 되고 여기서는 조망이 그래도 이쪽으로도 하긴 어차피 뭐 V자형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V자형 아파트였으면은 괜찮았었죠. 그러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됐었지. 아파트가 요렇게 지어지면서 조망이 여기서는 남동향 쪽으로 해서 쭉 뻗어나가면서 이쪽으로도 확보가 좀 됐을 텐데 일단 어쨌든 뭐 지어진 건 어쩔 수 없고 일단 한번 또 보시자고요. 또 좋은 점이 있겠죠. 자, 두산 위브입니다. 광주 센트럴파크 탐벌동이에요. 탄번동 아닙니다. 탐벙동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글씨를 잘못 표기한 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지하 3층까지 팠고 29층 해서 이제 6개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동이 3개, 뒷동이 3개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제 여기 앞에 동을 이제 전면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는. 자, 693세대인데 일반 분양이 653세대야. 이렇게 되면 또 할 얘기가 많죠. 왜 그러냐면은 지방 아파트는 서울과 다르게 이제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한 70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뭐 700세대나 뭐 653세대나 뭐 그 정도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 나온다 그러면 괜찮고요. 그리고 이 동네 자체가 밑에 블럭도 그렇고 이제 지주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건너편에도 있고 그리고 뭐 송정 그 위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단지도 많고 해서
단지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규모의 경제 뭐 이런 효과는 뭐 충분히 누리게 될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면 됐고, 근데 693개 중에서 조합원분이 693개에서 653개를 빼게 되면 한 40개 정도 조합원분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 그냥 다 나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가 꿋꿋이 버티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 얘기는 서울 같지 않기 때문에 기대치를 안 하고 그냥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세상이 바뀌어져 갖고 두산 위부도 들어오는 마당에, 대기업 건설사도 시공하러 들어오는 마당에 지금은 또 경기 광주가 많이 좋아졌죠. 예. 이마트가 생겼다니까요, 그죠? 예.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강선 그리고 이제 수강선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메리트가 있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없었다 할지라도 또 경기 광주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제가 기존 방송에서 또는 직방 TV나 우리 학원, 강남학원 부동산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 경기, 성남, 복정 뭐 이런데 이쪽에서 나갈 때가 이제 오른쪽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광주 쪽이에요. 용인까지 가기는 좀 멀고 동탄까지 가기는 사실 더 멀고, 동탄은 이미 뭐 금액대가 상당히 비싸졌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나간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광주가 뜰 수밖에 없죠. 이쪽으로 해서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삼동 같은 경우는 이미 조대지로 이제 묶여져 있는 케이스가 이제 되고,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판교 그리고 이제 분당 정도, 우리 집이 이제 그쪽인데 거기 어머니 댁이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기 광주 행정구역상 그렇긴 하지만 사실 생활권은 분당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사업 부지가 3만 제곱이 좀 안 되네. 조금 당황스러운데 조금 좁다. 보통 한 5만 아니면 한 4만까지는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3만 제곱이니까 조금 적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14% 정도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쾌적하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대가 되고요. 자, 사업 개요 이제 봤으니까 입지 환경도 한번 보시자고요. 국수봉 자락에 뭐 청정 숲과 어울려진, 이건 그냥 뭐 다 멘트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에 있는 어떤 아파트도 다 이런 멘트는 다 쓰니까. 자, 일단은 학군이 이제 경기 광주 삼동, 거기도 좀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는데도 마찬가지고, 학교가 이 근처에 좀 가까이 있다든지 하면 좀 좋을 텐데, 딱 뭐 초품화나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일단 여러 가지 학교들은 그래도 좀 있는 셈입니다. 구시가 단지처럼 딱 그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바깥에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쪽으로 다 내려가면 되니까. 그리고 뭐 경찰서 갈 일 없고요. 시외버스 터미널도 그렇게까지 뭐 갈 일이 없고요.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게 갈 일이 없죠. 시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마트가 있으면 얘가 좀 달라지죠, 그죠? 재래시장이나 이마트 이런 데가 중요하지. 뭐 경찰서, 뭐 광주시청 이런 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쪽에 탐벌 1, 2, 3, 4지구로 해서 6,000세대 정도 미니 신도시급으로 주거타운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거죠. 6,000세대 정도면은 미니 신도시 정도가 나오죠. 괜찮죠. 자, 판교 강남역까지 나오고 이제 수강선, 복선 전철에서 27년 멀었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세상 그 흐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금방 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거죠. 여기를 지도를 잠실까지 갖다 붙여놨어. 야, 참 너무 많이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분당에서도 이쪽 돌아가는 길 가시다 보면은 가까워요. 여기 뭐 도로를 뭐 사방팔방 뭐 다 뚫어놓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 댁에 갈 때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반대쪽으로 해서 돌아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새벽에 움직일 때는 이제 요거 그 뭐지 이제 그 동부간선도로 타고 쭉 내려가면서 청담대교 건너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길, 그 길 괜찮죠. 운전하기도 편하고, 한번 막히면은 또 답이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도로가 여기 이제 3번 도로 새로 뚫어놓은 거 말고 그것도 막히고, 원래 여기 화장터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말고 그 앞으로 원래 뚫려져 있었던 갈마터널, 하긴 갈마터널도 이름이 뭐 똑같으니까 그 옛날 그 길도 마찬가지고 참 많이 막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경강선 안 뚫어놨으면 어쨌을까, 예,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아까 뭐 세정고장, 일곱정고장에서 나와 있지만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세정고장, 일곱정고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정고장, 일곱정고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짧게 들어가는 뭐 서울 시내, 뭐 잠실역, 뭐 종합운동장역,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데랑은 조금 거리가 조금 멀죠. 예, 아무래도 조금 멀리 있다 보니까 예, 텀이 조금은 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초월역까지 해서 나가고 뭐 하다 보니까 잘 만들어 놓긴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예, 메어 터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도 메어 터지고 철도 교통도 메어 터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도 여기에 유동인구, 예, 살만한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나와 있다. 이제 그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 과천, 아니 성남이랑 이제 과천은 아니고 과천은 이제 저쪽으로 나가고 뭐 잠실이나 뭐 여기 성남 그리고 이제 판교, 분당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예, 이제 이쪽으로 많이 왔죠. 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분당에서 뭐 15, 16억 하는데 그거를 전월세로 해서 돌아가기가 좀 어렵죠. 그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다 이쪽 바운다리로 해서 이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동까지는 이제 막히고 예, 경기 광주 여기도 많이 막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초월역 힐스테이트랑 곤지암 아이파크랑 계속해서 하다못해 뭐 여주 이천도 막 나가는데 뭐 그때 자이 TV에서 방송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여주 이천 방송했었거든요. 그때 했을 때도 자이 TV에서 완판치고 나왔죠. 예. 뭐 제가 잘해서 완판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거 완판 안 되고 그 미달이면 어떻게 하냐 정말 난감했을 텐데 그래도 완판치고 나왔습니다. 예. 홍성에서도 완판치고 나가고 예. 제가 방송한 건 다 완판치고 나갔는데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좋죠. 예. 상당히 좋은 입지를 자랑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광주 시내가 이제 여기 구시가 단지고 이제 그 옆에 요거 대로 하나 건너가고 왼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왼편과 오른편 그리고 위에 송정지구까지 해서 이제 계속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땅 파기 작업이랑 뭐 평탄화는 많이 해놨더라고요 벌써.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 갖다 붙이자면은 예, 강남 생활권 하긴 뭐 저도 여기서 500-1번, 500-2번 뭐 교대, 뭐 강남, 뭐 저기 뭐 잠실 이런 데서 뭐 고속버스 말고 저기 좀 오렌지색 버스 있잖아요. 예, 그거 타고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했으니까 강남 생활권이라고 갖다 붙일만 하긴 한 것 같아요. 예, 과천처럼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경기 광주는 확실히 뭐 공기 좋습니다. 예, 저는 서울에 지금 뭐 장안동 살고 있는데 어머니 뵈러 이제 내려가고 그러면 확실히 공기가 좀 차갑고 좀 깨끗해요. 예, 숨쉬기가 훨씬 더 편해요. 예, 저도 교직 생활은 아니지만 강사 생활을 좀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기관지가 좀 안 좋거든요. 분필가루를 좀 많이 마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확실히 예, 내려가서 좀 있으면 숨쉬기가 편하긴 합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고 뭐 교육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교육적인 부분은 어쨌든 간에 뭐 멀던 가까우던 애들 알아서 다 학교 다 다닙니다. 알아서 지 친구들하고 다 다니고 하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공부는 지 하기 나름이다. 예. 저는 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진짜 속편한 소리 그렇게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은 5984 기본 공식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잠깐 한번 봤는데 59 타입이죠. 그러니까 한 24평, 요게 한 271가구 정도 나오는 걸로. 그리고 84A가 258가구, 그리고 84B가 124가구 해서 이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조감도 보니까 잘하면 올 판상형으로, 예, 4베이 판상형으로 나오게 될 것도 같습니다.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까지 다 했고, 예, 오시는 길은 뭐 요즘 어차피 다 못 가죠. 예, 사실상 거의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 쪽에서는 아무래도 안 보여주는 게 지금 지네들도 편하고 좋고, 예, 모델하우스 하는데 또 운영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죠. 일전에 여기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 이제 요거 방송을 한번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송정공원 중 S클래스는 이제 이것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예, 내일이나 모레 정도 방송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지주택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있고 그랬었는데 좀 손해 좀 많이 봤죠. 예, 좀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주택은 원수한테 소개를 하는 게 지주택이다 했었는데, 옆 사무실 같이 쓰고 있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 또 거길 또 해놨을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자, 탄벙동 아닙니다. 탄벌동입니다. 탄벌동.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좀 틀릴 때 많이 있습니다. 여긴 제대로 나왔구나. 예. 그리고 여기는 탄벙동 지주택. 웃자고 한 소리고 지금 여기는 그 광주시 중에서도 랭킹 3위 마크가 되어 있는 그래도 꽤 나름대로 인기 지역입니다. 예, 일단은 거의 분양을 할 시점이 다가왔고 그리고 여기 이제 주변이나 이런데 경기 광주역 앞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찌라시를 나눠준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홍보할 때가 되게 되면 이제 랭킹이 좀 올라갑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시내에서 이제 이쪽으로 좀 빠져나간 길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그렇고 이 길도 여기도 막 복잡합니다. 이 밑에 용인 내려가는 이 길도 은근히 복잡하고 여기 또 이제 길이 또 두 가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참 헷갈리기도 좋고 여기 중대리 물빛공원은 저도 상당히 자주 가는 데고 예, 여기 한나낙지 예, 한나낙지는 진짜 뭐 레전드죠 레전드 예. 그리고 여기 홈마트도 저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예, 뭐 장난감 파는 데가 있었고 여기 태전이랑 오포랑 이쪽 동네도 상당히 괜찮아요. 예, 젊은 아주머니 세대분들이 여기 또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또 분당이랑 가깝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새로 생기게 되면 그것도 괜찮고 참 좋은 단지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동네 자체도 하긴 이것도 사실 오래되긴 오래됐습니다. 이제 여기도 그래서 이제 여기랑 비교했을 때는 경기 광주역이랑 이제 조금 더 가깝다는 장점. 예. 근데 이제 여기 단지 규모는 아무래도 밑에 오포, 태전 이런 데보다는 조금 작은 단지죠. 예, 조금 작은 단지예요. 이제 그게 조금은 아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더 많이 나오는 단지가 있다 할지라도 뭐 땅은 뭐 계속 파내면 되니까 또 경기 광주가 이런 것도 허가를 좀 잘 내줍니다. 성남 같지 않고 뭐 공장도 많고 예, 허가는 그냥 뭐 만빵이죠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제 다음번에 더 좋은 데가 나오는 그 입지가 나올 때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언제 분양을 해서 언제 착공 들어가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 불안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은 기대출이 많다든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장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행이 된다 할지라도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금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만일에 뭐 한 7억 정도의 분양을 했다 치고 그냥 예를 들어갖고 그냥 7억 정도의 분양을 했다 치게 되면은 옛날에는 뭐 계약금 10%만 있고 나머지 뭐 90%의 금액은 뭐 중도금 대출에서 이제 서류죠. 서류 전형에서 뭐 이름 주민번호에서 잔뜩 쓰고 넘어가면 됐지만은 뭐 나머지 잔금은 아파트 다 지어졌으니까 담보대출로 돌려치기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액 자체를 몇 프로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럼 나머지 금액은 다 예를 들어서 뭐 40%밖에 안 해줄게. 그럼 나머지 금액은요. 나머지 50%의 금액은 7호 35 3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만일에 하고 나서 청약 넣고 나서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이래저래 하여튼 최대 입주할 때 3년까지 3억 5천을 벌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이브로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3억 5천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연봉이 아니라 다 쓰고 먹고 자고 해서 남은 돈이 3억 5천이 있어야지 나머지 다 잔금을 치고받고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죠. 예,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7천만 원 들어가던 게 이제 35에서 이제 3억 5천 들어간다 치면은 그러니까 요즘 좀 문제가 좀 많이 되긴 하는데 대선이 이제 뭐 한 몇 달 안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좀 규제가 풀리게 될 가능성도 좀 있긴 하는데 뭐 항상 그래 왔으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돌아갈 수가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그죠? 마늘밭에 50억을 넣어놓으신 분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지를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조금 상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인적으로 저도 조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데 네이버 에버랩스 밴드 같은 데 와서 뭐 글도 좀 올려주시고 아니면 어디도 좀 방송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또 방송 다 해드리고 하니까 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서머리 자료 같은 거는 뭐 카페에다도 올려놓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고문이 나왔을 때 금액을 일단 분양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평면도 그때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호수 배치도랑 단지 배치도랑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가점에 따른 그 전략을 좀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린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26일 정도에 보통 이제 금요일 날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보통 일요일 저녁 9시마다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좀 무료 강의 듣고 하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도움이 좀 됐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이런 것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